금융시장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경험 안 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이 시장에. 그때가 벌써 2011년이면 12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셔가지고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5가지 변화 관련된 것들. 네,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저희 네. 주주님들께도 네.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술, 문화, 기후,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 추가한 이 네. 신냉전 시대, 신냉전, 요렇게. 정치 지형의 예. 변화. 과거에는 세계화 시절에는 기업들이 지만 잘하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냥 자유무역의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진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주니 많이 뭐 어디 거는 배제하니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고 나니까 중국에 있는 전구체 회사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이 정치 지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올려드리려고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증권면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사회면, 문화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보라 말씀을 해주시죠. 증권면은 Y 값이니까요. 네. 그거 봐봐야 그거 이미 증권면에 나오면요 주가의 프라이싱 다 된 거예요. 근데 미래에 좋을 걸 찾으려면 자꾸 X 값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네. 덕분에 저희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됐는데 대표님 그러면은 새벽 4시 반은 4시 이 정도 일어나신다고 했는데 잠은 충분하세요? 요즘 뉴스 배달이 조금 늦잖아요. 네. 늦는 이유가 제가 너무 힘들어. 어떡해. 밤에 늦게까지 댓글에 하트 달아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뭐 서너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요. 네.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해요. 이제 제가 기상 네. 시간을 네. 조금 뒤로 늦춰놨어. 네. 늦춰놨어. 5시에서 6시 일어나요. 그래도 잠이 너무 부족하시면 안 되시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 또 돌고래 네. 독수리 분들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 네.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여름에는 까만 팬티 위에 런닝 하나 그걸로 온 여름을 났고 겨울에는 예전에 독구리라고 있었어요. 모르실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나이론으로 된 뭐 이런 거 있어. 네. 그다음 돗바라고 있어. 돗바라. 저 스펀지 들어가 있는 네. 하나로 온 겨울을 나고. 네. 전 뭐 감기 같은 거 잘 안 오. 걸려요. 저 코로나도 안 걸려요. 진짜요? 네. 되게 면역력이 그래도 좋으신. 생각해보면 가만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주주님들 태평양 돌고래로 거듭나기 위한 이제 주식 투자 마인드 좀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과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로 너무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꼭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꼭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호가고요. 호가. 예. 그리고 그 증권면에 나오는 뉴스들, 네네. 기업 본질과 관련 없는 가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정작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네.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 펀더멘탈 그리고 변화. 또 하나 제가 우리 그분에 꼭 넣는 게 있어요. 네. 금리. 금리. 네, 금리. 그거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삐걱거리고 있는 부채 협상. 네. 그건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경험 안 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이 시장에. 저 그때가 벌써 2011년이면은 12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원인이 하나고 또 하나는 막상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는 또 파이팅을 할 건데 지나놓고 보니까 잠시 이랬다가 회복된 거니까. 그거는 너무 잠깐이라서 잊혀졌어요. 기억의 저편으로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면 또 네, 이 또한 네, 지나가리라.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쁜 뉴스에 좋은 가격이 될 이벤트가 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어떨까 하고 이제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주식 팔고 이제 주식 딱 그만할래 아니라는 거죠.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나쁜 뉴스에 좋은 가격을 사야 돼요. 그게 진짜 기회 아니에요, 보첩생? 오, 대박 찬스죠. 대박 찬스, 진짜 대박 찬스죠. 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그런 기회가 반드시 가끔씩 온다니까요. 그렇죠. 와요. 와요. 어느 날 새벽같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그거는 어차피 부채 협상은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세상에 못 믿을 게 정치인이라고 오늘 갑자기 또 밤사이에 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내일 이제 됐습니다라고 이럴지 모른다고. 그런데 서로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것들이 아직 셈이 정산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리스크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 이런 주의고 며칠 전에 김윤 교수님 우리 저 경기 순환 변동치가 네. 선행지수가 2021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하락을 멈추고 턴 했대잖아요. 네. 아, 나는 그런 턴 좋아해 진짜. 뭐 발레리나 턴도 아니고 진짜 우리 김연아 선수 턴요. 뭐몇 회 정도 와 선행지수가 이렇게 턴. 얼마나 보기 좋아. 보기 좋아. 네. 필 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기 민감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뭐 시장 전체가 또 뻘떡뻘떡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금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네. 것보다가 그럴 때 약간 그 잿빛 현상이 관측이 되면 네. 어떨 때 그러니까 플랜 A는 그냥 끝없이 공격하는 건데 네. 어떨 때는 그래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잠시 플랜 B, 컨틴전시 플랜 이거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고 실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막상 조정이 왔을 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조정이 왔을 때 매매가 반대가 돼요. 풀로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겼다 팔아요 거기다가 반드시 팔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팔게. 네. 근데 조금 그 지적 부족의 마음으로 좀 살짝 비워놓고 있는 분들 그렇게 내려오면 더 사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신나. 마음이 심리가. 그 참 신기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뭐 7종목을 하든 10종목을 하든 10분의 1 7종목을 하면 7분의 1 네. 현금이라는 종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되세요, 대표님?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기계적으로 됩니다. 기계적으로 되시는구나. 야,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좋은 것들이 눈에 이렇게 띄고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깨알 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 이제 증권사 종합 계좌를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01은 뭐 자기 계좌번호 뒤에 다시 01은 주식 매매하는 위탁 계좌, 02는 뭐 CMA 계좌, 03은 뭐 펀드 가입한 계좌 있잖아요. 돈을 살짝 네. 자기 현금 갖고 갈 만큼을 그쪽으로 옮겨놓는 안 거야. 보이게. 안 보이게. 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그 매수 가능 금액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유혹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좀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안 보이는 네, 그러니까 곳으로 같은 이렇게. 계좌에 예.
그거는 자기 계좌인데 계정 과목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시도 한번 해보시면. 네. 예, 저도 그런 계좌로 사실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워낙 이제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현금 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참, 생각이 그 들어요. 작년 연말에 네. 사신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 잘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오르기도 했고요. 네, 네, 또 네. 3개월마다 이자가 한 번씩 이자가 들어오니까요. 들어오죠, 이자도 이자?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우려를 비치시는 분이 있었냐면요. 이게 지금은 상황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그 채권을 팔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 진짜 부채 협상이 안 되거나 그런 큰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는 그 채권을 팔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리스크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그 신용 등급 낮은 채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데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저기 한주님께 권해드린 그런 채권들은 매매 많이 돼요. 매매 많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뭐 100억어치 샀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리고 100억어치라 그러면 거기다가 해당 증권사 본사에 전화해서 네. 나 이거 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본사에서 사죠. 규모가 크면. 그리고 채권을 사는 건 채권자의 지위를 산 거기 때문에 네. 매매 잘 돼요. 저 워낙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채권으로 수억을 산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금융거래 비밀 그것 때문에 얼마를 사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네. 아무래도 이 증권업에 오래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투자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보셨을 것 같고 예, 제가 많이 봤어요. 예, 크게 실패하신 네, 분들도 그런 분도 보셨을 봤고. 것 같은데 네. 저는 먼저 크게 실패하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사람을 잘못 만나세요. 그 주위에 조언하는 사람들을 네. 잘못 만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높은 사람 되게 많이 안다고 자랑하세요. 예, 진짜. 네. 그리고 어느 장관이랑 뭐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또 뭐 유명인 누구랑 뭐 인맥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판판이 깨져. 주식시장에서 네. 돈을 막 진짜 엄청나게 돈을 잃고 계세요. 네. 근데 잃고 계시는데 그 사람한테 조언하는 사람을 여전히 신뢰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목이 매여 있어서 그분들 접대도 해드리고 골프장도 모시고 가고 밥도 사드리고 그러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조언해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금융도 굉장히 전문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병을 고칠 때 몸이 아플 때 명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동네 약간 이제 상업성이 너무 많은 병원을 가면 가행 진료를 받든가 아니면은 뭐 폐결핵인데 폐렴약을 치료를 받든가. 제가 30대 초반에 폐결핵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네. 한 달 동안 동네 병원 다니면서 페니실린 주사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항생제만 맞았다니까. 어머. 점점 더 네. 몸은 더 야유하고 기침은 더 심해지고 각혈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병원에서는 계속 나보고 폐렴이라는 거야. 폐렴이면은 네. 이게 페니실린 주사를 해야 되잖아. 항생제를. 엉터리 많아요. 근데 그건 그냥 진단을 제대로 해서 결핵이었다 그러는. 그래서 더 유명한 분을 찾아갔더니 이제 대학병원을 갔더니 나보고 폐암이래. 나 그때 심정적으로 죽었다니까 내가.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셨어. 진짜. 두 번째 인생 살고 계세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때 네, 둘째 애가 3살인가 그런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우리 큰애랑 6살 차이 나요. 아유, 내가 둘째를 왜 낳았던가. 진짜 내가 안 놀릴. 아이고.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였어. 이제 앞이 노래지는 거야. 소세포 폐암, 뭐 말기라든가 막 그래.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경희대 병원의 호흡기 내과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개업하신 분한테 소개해줘서 제가 가서 엑스레이 딱 찍었더니 그분은 딱 보더니 이거 폐결핵이야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약을 이틀 먹어보고 증세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더 심각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폐결핵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이고 폐결핵 진단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분이 그 선생님이 말기암이었다가 폐결핵이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그 결핵약은 6개월 동안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고 이틀을 지나니까 각혈이 멈췄어. 기침도 안 해. 그러니까 첫 번째 약이 들어가서 이제 살충제잖아요. 네. 결핵균을 거의 다 한 90%는 죽여버린 거지. 네. 나머지 5%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먹는 거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 같죠? 지금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해서 대부분들이 이제 돈 많으신 분이고 의사하고 변호사고 이런 분일수록 이제 돈은 많으신데 금융 지식은 없어요. 예. 근데 이런 분한테 특히 이제 아이고 의사님, 박사님, 회장님 이러면서 달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사보세요. 사가지고 내려가면 손절매 하시고 또 이거 사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 그걸 지인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계좌는 계속 녹는데 그렇다고 딴 데 갈 곳이 없어. 왜 못 가냐 하면 딴 데도 똑같은데 뭐. 다 비슷한. 다 비슷비슷한 네. 거니까.